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 아들의 친구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스스로 나름 정숙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엄청 그걸 밝히는 아주 몹쓸 여자였던 거죠. 아들의 친구인 종욱이를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종욱이는 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에게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다면서 저에게 자꾸 망측한 걸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게 민망하기도 하고 남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는 너무 야시시한 스타킹 같은 걸 사와서는 저에게 입어보라고 했는데요. 살면서 그런 걸 처음 착용해 보는 거라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하는 저에게 종욱이는 잘 어울린다면서 섹시하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남자에게 섹시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 엄청 기분이 묘하고 좋았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종욱이가 요구하는 걸 다 해주게 되었네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만족스러웠죠. 민망한 마음에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들의 친구와 이렇게 되어버린 제 이야기 이곳에서만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남편하고 사별한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분식도 팔고 한식도 파는 작은 식당이죠.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집도 사게 되었으니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곳인데요. 처음부터 제가 식당을 하게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저녁 밥상도 잘 못 차리는 그런 여자였죠.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야 가득했지만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는 항상 말씀을 하셨죠. 여자는 몸간수를 잘해야 한다고요. 요새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랬네요. 이 남자, 저 남자 자유롭게 만나고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면 엄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는데요. 저도 성격이 겁이 많고 조심스러웠던 탓에 남자를 아예 만나보지 못했네요. 한 번은 짧은 치마를 입고 외출하려다가 아버지에게 들켜서 대판 혼이 나고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해야 하기도 했고요. 친구들하고 심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던 날도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셔서 저는 그 자리에 못 나가기도 했죠. 그럴 땐 아버지가 정말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예쁘게 낳아주신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참하게 생겼다, 예쁘다는 이야기는 꽤 들어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동창들 중에는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여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취업이라고 해야 동네 작은 회사에서 격리일을 보는 단순 업무에 불과했지만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는 8살이나 많았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초반에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부부로 사는데 8살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제가 처음으로 사귀어 본 남자였는데 남편은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를 엄청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의 차 안에서 처음으로 입을 맞추게 되었던 날도 기억이 나고요. 결혼을 약속하고는 그에게 처음을 허락했던 날도 기억이 나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저를 남편은 조심스럽게 사랑해 주었고 여자로 만들어 주었죠. 아들 친구인 종욱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정이란 걸 느껴본 일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건 꽤 좋았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먼저 요구를 해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 초에는 남편이 매일같이 달려들어서 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큰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되었죠. 저를 닮았으면 예뻤을 텐데 첫 딸은 남편을 닮는 건가 봐요. 그래도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육아휴직이니 이런 제도가 생소하던 시절이라 저는 큰딸을 가졌을 무렵부터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살림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게 제 적성에 맞기도 했죠. 좋은 직장도 아니었으니 회사에 미련이 남아있지도 않았고요. 남편도 본인 닮은 딸아이를 어찌나 예뻐했는지 술고래였던 남편은 좋아하던 술도 줄이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오곤 했죠. 우리 부부 금슬은 참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큰 아이를 낳고 몇 달 만에 덜컥 둘째를 가지게 되었죠. 둘째도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어요.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양쪽 집안 어르신들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들긴 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큰아이나 둘째나 엄청 활발했던 탓에 종일 집안을 어지르고 다녔고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버리곤 했죠.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때때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그 모습마저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남편도 주말이면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자란 이후로는 온 식구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데려가 주기도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큰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던 날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그런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무척 피곤해하고 부쩍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괜찮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면서도 남편을 볼 때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남편도 본인의 몸이 이상하다 싶었는지 병원 검진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결과는 청천벽력 같게도 위암이었죠. 그것도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고 의사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냐고 안타까워했죠. 요즘만 같아도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해볼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암에 좋다는 음식들도 알아봐서 많이 해줬지만 큰 소용이 없었죠. 시간이 가면서 남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오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고요. 그때 큰 아이가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아이들이 있어서 억지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아이들 챙기면서 부단히도 열심히 살았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일을 해야 했어요.
친정엄마에게 낮 시간에 아이들을 부탁하곤 남의 식당 일도 나가보고 처음으로 파출 가정부 일을 나가보기도 했죠. 세상은 정말 냉정한 곳이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어찌나 구박하고 혼을 내는지 남의 돈을 버는 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렇게 식당일, 파출부 일을 전전하다가 친정 도움을 받아서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하나 열게 되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챙겨야 하기도 했고요. 매번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하러 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방이 딸려있는 식당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마저도 처음에는 친정엄마가 와서 음식하는 걸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무렵 참 치열하게 살아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요리를 배운다고 밤 늦게까지 식당에 매달리기도 했고 아이들도 챙기면서 정신없이 살았죠. 그렇게 몇 달쯤 지나니 차츰 장사도 자리를 잡아갔고 제 음식이 맛있다는 단골들도 꽤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재혼하라는 친정엄마 성화로 몇 번 맞선을 보기도 했는데요.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애딸린 남자들이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제 남자는 내 인생에 없는 건가 보다 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고 지내게 되었죠. 식당이 자리를 잡고 과부가 혼자 한다는 식당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가끔씩 동네 아저씨들이 치근덕거리는 일도 있었어요. 가게 쉬는 날 자기랑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면서 노골적으로 제 손을 쓰다듬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랑 데이트해주면 이런 거 저런 거를 사주겠다면서 대놓고 희롱하는 손님들도 있었죠. 그래도 동네 장사이다 보니 손님이 끊길까 걱정이 되어서 모질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식당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런 아저씨 손님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해서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그런 손님들은 극히 일부였고 대다수 손님들은 좋은 분들이 많았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식당은 잘 되었고요. 덕분에 처음에는 월세로 들어갔던 그 2층짜리 식당 건물을 제가 좋은 가격에 매입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친정의 도움도 받았고 대출도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그때 큰애가 대학생이 되어 있었으니 참 시간이 빨리 지난 듯 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아들도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아들이 대학교 친구라면서 종욱이라는 아이를 가게에 데려왔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와서 친해진 동기라면서요. 종욱이는 키도 훤칠하고 듬직한 아이였죠.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부침성도 아주 좋은 편이었고요. 저를 처음 보고도 미인이시라면서 어찌나 싹싹하게 대하던지 어린 친구인데도 능글맞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능글맞은 그 아이가 싫지는 않았어요. 아들도 그렇고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무뚝뚝하고 쌀쌀맞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살가운 종욱이는 호감이 가는 아이였죠. 아들은 종욱이가 이 부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저는 집밥 생각나면 아무 때나 들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맛있게 밥 차려주겠다고요. 엄마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오라고 했죠. 종욱이는 그 말에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반색을 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집 생각난다고 제 요리 솜씨가 좋다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종욱이는 아들과 함께 오기도 했지만 가끔 혼자서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어요. 매번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종욱이 등짝을 때리면서 돈 내려는 거면 다른 식당으로 가라고 했죠.
아들 친구라서 먹는 것만 봐도 아줌마가 기분이 좋으니 그런 생각 말라고요. 종욱이는 매번 밥을 그냥 얻어먹는 게 미안했던지 종종 커피를 사오기도 하고 저 먹으라고 빵 같은 간식거리를 사오기도 했죠. 가게가 한가할 때면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기도 했고요. 매번 볼 때마다 느낀 거지만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싹싹하고 마음에 드는 친구였어요. 보통의 남자 아이들하고 달리 세심한 면도 있었죠. 어느 날인가는 제가 머리를 새로 했는데 아들도 몰라보는 걸 종욱이는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그게 저에게 잘 어울린다면서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해주었죠.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요. 오랜만에 남자에게 듣는 예쁘다는 말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 들었죠. 아들 친구의 말에 심장이 나대는 게 민망한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재료를 다듬는 척을 하기도 했네요. 그 무렵부터 그 아이가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면 종욱이 같은 남자랑 데이트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그냥 나이 먹고 오래 혼자 지낸 여자의 주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종욱이는 그 후로도 자주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갔고요. 저는 종욱이가 올 때면 반찬에 신경을 써서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고기도 볶아서 내주곤 했죠. 그리고 가게가 한가할 때면 그 아이 앞에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다시 젊어진다면 이런 남자랑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종욱이는 저와 마주 앉아 있을 때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취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고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는 외로움 같은 걸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저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운내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저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종욱이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잘했다면서 제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종욱이가 저에게 고백한 거지만 그렇게 저와 마주 앉아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저 혼자서만 종욱이와의 연애를 상상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저는 아들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요. 아무튼 그런 날들이 꽤 이어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가벼운 농담도 편하게 주고받을 만큼 조금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식당을 닫을 시간이었는데요. 종욱이가 가게로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라면서요. 손에는 보자기로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고요. 고향집에서 부모님이 곶감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 생각이 나서 한 상자 받아왔다고 했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거라고 부모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아주 좋은 것만 담아왔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지만 분명히 종욱이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그 말에 심장이 마구 요동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보자기를 풀고는 곶감을 한 개 입에 물어봤죠.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정말 좋은 것들로만 담아왔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맛있냐고 물어보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종욱이 때문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저는 종욱이에게 저녁을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안 먹었으면 해주겠다고요. 그 말에 종욱이는 아직 안 먹기는 했는데 괜찮으면 자기하고 술 한잔 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오늘 술 생각이 난다면서요. 가게를 마치고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아들 친구랑 단둘이 술이라니 조금 당황스럽긴 했죠. 종욱이는 망설이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부탁을 했어요.
저랑 술을 마셔보고 싶었다면서요. 그 말에 결국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그 아이와 가게를 나섰죠. 대화하기 좋은 선술집을 안다면서 종욱이는 저를 이끌었어요. 나란히 같이 걷는 밤길이 무척이나 운치 있고 좋았어요. 종욱이가 데려간 곳은 아주 작은 선술집이었는데요.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은밀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우리는 마주 앉아서 술을 나눠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종욱이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싹싹하기도 하고 다정해서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겠다고요. 종욱이는 작년에 헤어지고는 혼자라고 했어요. 그 말에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저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빈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저는 제가 어떤 스타일인 거냐고 물었어요. 종욱이는 제가 미인이기도 하고 천상 여자 같은 타입이라고 했죠. 그렇게 바로 앞에서 대놓고 칭찬을 들으니 약간 어색하면서 얼굴이 조금은 화끈거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 친구의 말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저도 주책인 듯 싶었죠. 아무튼 그 아이와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기분이 참 설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사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소소한 취미 같은 가벼운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갔고요. 우리는 속 깊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기도 했죠. 그 아이와의 대화에 푹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나 봐요. 선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고 가게에는 우리 둘뿐이었죠. 종욱이는 본인 자취방에 가서 한 잔 더 하고 싶다면서 제 의사를 묻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종욱이와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거든요. 자취방으로 걸어가던 길에 종욱이는 제 손을 잡았고요. 저도 그 아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죠. 우리는 자취방으로 서둘러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는 종욱이와 결국 사랑을 나누고 말았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처음 겪는 일이라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종욱이는 제가 정말 흥건하다면서 놀라기도 했죠. 저는 네가 이렇게 만든 거라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종욱이는 사이즈도 힘도 남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그날 저는 종욱이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절정이란 걸 느껴보게 되었어요. 남편과 사랑을 나눌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죠. 사랑을 나누던 중 저는 거의 실신해버릴 뻔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종욱이에게 완전 푹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게 되었죠. 인터넷에서 봤다면서 요상한 것들을 요구해오기도 했는데 종욱이가 원하는 거라면 부끄러웠지만 다 해줬어요.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아이가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흥분이 되면서 좋았거든요. 그때 알게 되었죠. 제가 정숙하고 얌전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가 엄청 밝히는 몹쓸 여자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종욱이는 스타킹 종류를 좋아하더라고요. 스타킹이나 가터벨트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걸 착용하면 제가 섹시해 보인다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예쁘다는 말은 종종 들어왔지만 섹시하다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거라 제 기분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곤 했어요. 그런 야시시한 옷이나 스타킹들은 평생 해본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종우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해요. 거울로 바라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섹시해 보이고 야시시해 보이기도 하죠. 이후로 종욱이와 몇 달째 계속 연애를 해오고 있어요. 종욱이는 늘 저를 만족시켜주고 있고 제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고 있죠. 엄마뻘인 저를 이렇게나 사랑해주는데 뭔들 못해주겠어요. 얼마 전에는 입으로 해주다가 종욱이가 삼켜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두 눈을 꾹 감고 종욱이의 그걸 삼켜버리기도 했어요.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럴 수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는데요. 만족해하는 종욱이를 보니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 건 종욱이의 몫이 크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혼자서 아이 둘을 챙기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작은 선물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종욱이와 가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 특별하고 좋거든요. 딸이나 아들은 저와 종욱이의 이런 비밀 연애를 당연히 모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기도 하고요. 이 비밀스런 연애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부디 오랫동안 허락되기를 바랄 뿐이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얼마 전 아들 친구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잡아야 할 텐데 걱정이 크네요. 남편과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서 만났어요. 연애를 길게 해보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사계절 만나봤으면 됐으니 결혼하라고 재촉하셨어요. 시댁은 매우 부유했어요. 아들 교육도 잘 시킨 분이고 큰아들의 결혼을 서둘러 시킨 후 6개월 만에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 결혼식도 해치우다시피 했죠. 시부모님은 지금도 정정하시고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우린 결혼 맞벌이를 했어요. 무척 바쁘게 사는 와중에 소중한 내 아들이 생겼어요. 내 캐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양가 어른들은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이니 아이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데 우린 시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집이 있겠다. 친정에서 사주신 고급 승용차와 두둑한 예금도 있겠다. 건강하고 돈 잘 버는 남편도 있으니 회사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대의 아들을 낳으니 비교적 젊은 엄마에 속했어요. 감사하게도 아무 이벤트 없이 아이를 출산했고 양육 과정은 다소 피곤한 것 빼고는 늘 기쁨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업무상 출장을 자주 가게 되었고 한 번 가면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그 점만 빼면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 벌어지게 되었죠. 우리 집 가사일을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그날은 몸살에 걸려 출근은 못 하셨어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괜히 정리하고 싶은 날이요. 아줌마가 안 계시니 출근하시면 도와달라고 맡겨도 되는데 그날은 왠지 드레스 상태가 거슬리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혼자 드레스 룸을 정리했어요. 색깔별, 계절별로 옷과 가방을 정리해 놓으니
몸은 다소 피곤해졌지만 무척 상쾌한 기분이 들더군요. 내 할 일을 다 했다 싶어서 정원에서 좀 쉬고 싶은 생각에 남편이 출장지에서 사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선크림을 바르고 선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은 친구 만나러 가서 늦게 온다고 했으니 저녁도 준비할 일이 없어 더 홀가분했어요. 햇살은 뜨거웠지만 습기가 없어 뽀송뽀송했어요. 그날은 정말 나 혼자 태닝을 하는 게 아까울 정도로 날씨가 좋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거래처가 유럽에 있어 출장이 잦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동유럽에 출장가 있고 일주일 뒤에나 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지만 무슨 선물을 사다 줄지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음악을 듣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 목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아들과 친구 2명이 왔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낀 채 잠들었는데 내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처음 보는 잘생긴 남자아이였어요. 제 아들은 키는 큰데 피부가 좀 검은 편인데 아들 친구는 키도 크고 피부가 참 하얗더라고요. 얼핏 손을 보니 손가락도 길고 군살 없는 몸매에 이 소년 그 자체였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는 친구들을 반겨주었죠. 아들은 엄마, 애들한테 우리 집이 단독주택이고 바비큐도 잘 해 먹는다고 자랑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오늘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허락도 없이 마트에서 고기랑 조개, 새우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언제든 오픈되어 있었어요. 넓은 정원에서 해가 질 때쯤 바비큐 해 먹는 게 일상이죠. 세 식구만 살다 보니 손님이 오면 더 좋고요. 아들의 친구들은 학교 친구인데 오늘 바비큐 먹고 분위기 봐서 자고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나는 서둘러 주방에서 아들이 장 봐온 채소를 씻었어요. 아들은 수채에 불을 붙이고 친구 1명은 불씨가 붙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었어요. 20살이 귀여운 아들들과 저녁을 같이 먹을 생각에 기분이 무척 설레더라고요. 아들은 고기를 굽느라 정원에 있었고 아까 본 키 크고 피부 하얀 승주가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잔심부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엄마를 많이 돕는 편이라고 살갑게 말하는데 하마터면 내 아들에게 하듯 엉덩이를 두드려 줄 뻔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너무 예뻐서요. 승주는 누나가 셋이나 있다고 하더군요. 누나들이 잘 챙겨주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머슴처럼 부려 먹는다고 하며 웃는데 누나들 아들이라고 챙겨 주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승주는 자기는 누나가 많아서 여자들하고 얘기를 잘한다고 하더군요. 외모도 멋진 녀석이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들은 아빠랑 더 친한 스타일인데 승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승주는 주방과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이제 고기가 다 익었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사실 그때 잠시 마음이 설렜습니다. 나는 아들의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요즘 대학 생활 얘기를 들으니 확실하게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에게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엄마, 승주는 우리랑 스타일이 많이 달라. 우리 또래 여자들과는 정신 연령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는 남자보다 정신연령이 몇 살 더 높은데 아들은 전에 승주가 그러는데 20살짜리 애들은 말이 안 통한대. 자기는 누나들이 많아서 어린 애들하고는 만날 마음이 없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라고. 나는 너희 아빠가 5살이나 많은데 나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대화가 잘 통해서 연애하고 가정을 이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승주는 벌써부터 이상형이 확실하구나 라고 응수해 줬어요. 해는 이미 졌고 정원에 태양광 등이 켜지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었어요. 아들 친구들과 가볍게 와인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니 이보다 더 한 행복은 없다고 느꼈어요. 아들의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했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승주는 아까 했던 것처럼 주방에 오가면서 식기를 나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뒤통수가 따갑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나를 보는 눈빛이 친구의 엄마가 아닌 한 여자를 대하는 눈빛이라는 것이라는 것을요. 설거지를 하다가 승주와 눈이 마주쳤는데 애답지 않게 느끼한 눈빛이었어요. 승주는 내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줌마 아저씨 출장 때문에 늘 외로우시다면서요? 나는 사업차 외국에 자주 나가셔. 외로운 것도 적응이 되니 괜찮아 하고 대답했어요. 승주는 지금 애들 완전 만취해서 바로 잠들 것 같은데 제가 아줌마 말상대 해드리고 싶은데 이따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한 잔 더 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20살짜리가 어쩜 그렇게 당돌한지 웃음이 났지만 꽃미남인 아들 친구가 먼저 같이 있자고 하니 저도 싫지만은 않더군요. 그래, 애들이 잠들면 한 잔 더 하자꾸나. 아줌마는 주방 정리하고 2차 준비할게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바른 선크림도 그렇고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저녁을 서둘러 샤워를 했어요. 조금 있으니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승주는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다고 하더니 제 옆에 앉아 견과류와 맥주를 마셨어요. 저는 이런 아이는 처음 봤어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줌마는 아저씨가 없어서 외롭겠다. 너가는 뭘 즐기냐는 등 나에게 관심이 많은 듯 했어요. 나이 많은 아줌마에게 집중하며 질문을 던지는 20살 아이라니. 나는 요즘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정성을 쏟던 시절이 좋았다. 그리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생활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동안 외롭고 허무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창피하게 느껴졌는데 승주는 그런 내 마음을 읽어줬어요. 아줌마같이 예쁘고 매력 있는 분이 외롭다니 마음이 아파요. 나 아줌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실 샤워하면서 은근 기대하기도 했거든요. 승주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밤새 3번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주는 내 번호를 저장했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연락이 오네요. 그런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한 말을 종합해보면 승주는 연상만 좋아한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걸 알고 우리 집에 온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승주의 타겟이 된 거였더라고요. 승주는 엄마 뻘되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부담 없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대를 노린 거죠. 나는 그런 승주에게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며칠간 아무에게 말 못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하룻밤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오버해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에게 다음 출장은 언제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출장을 미루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나 든든한 남편의 품 안에서 잠들며 그때 일을 후회했어요. 승주는 우리 집을 알고 있고 내 번호도 알고 있는데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답을 하지 않으니 언젠간 제 풀에 꺾여 포기하겠죠. 제발 그러기만 바랄 뿐입니다.